그 당시에 그 남포동 그 비프 광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그 이슈로 그 시위를 했었어요. 피켓 시위를 했었어요. 검을 철폐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상영되는 영화제들이 굉장히 강박적인 심의를 받고 있고 좀 말도 안 되는 등급을 받고 또 상영 불가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사실 그것이 그 영화제 프로그래머나 집행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짜고 치는 시위였어요. 우리는 반대를 해서 너희들한테 오히려 힘을 실어줄 테니 당신들이 우리의 요구를 바탕으로 어떤 심의와 싸워라. 검열하면은 영화제의 가치가 죽는다. 그러니까 요 소수의 인원만 버는 거니까 검열을 세는 걸 하자고 정부하고 강국하게 부탁하면서 협의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동의를 했어요 그때. 그래서 영화제는 검열이 없는 걸로. 그래서 그게 이제 부산영화제가 성장하는데 가장 큰 힘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봅니다. 좋은 영화는 상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감독들에게는 자신의 영화가 소개가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영화의 사회적 기능 이런 것들까지도 담아낼 수 있는 게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영화제 이후에 어떤 수순들도 있잖아요. 개봉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독립영화로서는 늘 어떤 좀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걸 영화제에서 가능성을 열어주고 도와주는 측면이 독립영화 감독들에게는 아마 가장 큰 중요한 부산영화제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싶다는 어떤 마음으로 이어지는 동력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상하이 영화제나 베이징 영화제는 우리 영화제보다 예산이 5배, 10배 이상 큰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어기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검열이라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데 검열에 손을 타지 않은 감독판 영화들을 그대로 원본대로 틀 수 있는 게 부산국제영화제였어요. 지난 29년, 30년 동안 쌓아왔던 이 명성의 근간에는 창작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비디오를 이렇게 찍는 것은 자유입니다. 한국 영화 산업하고 부산 영화제는 거의 이제 공생관계로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영화제를 크게 여는데 그 주요 라인업에 한국 영화가 없다. 이러면 사실 이게 뭐 빛 좋은 개살구 같은 느낌이, 속빈강등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쉬리가 그때 개봉해가지고 타이타닉의 흥행 기록을 깬 거예요. 그 타이타닉이 어느 나라든 그때 전 세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기록이 또 바로 공동경부구역 JSA로 깨졌고, 네. 그리고 나서는 칸 영화제에 우리 영화가 한 4편이 막 동시에 초청되고 하는. 누구냐 너? 뭐 내가 중요하진 않아요. 왜가 중요하지. 오랜만이시네요. 아저씨 내 이름도 모르잖아요. 이제 뉴커런치 부분, 아시아 영화의 창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발견된 이제 감독들이 서서히 성장해서 이제 동시대의 세계적인 거장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거나 토대가 됐다는 점이죠. 이런 동아시아를 대표할 만한 뭐 이창동, 홍상수, 지하장커, 그리고 뭐 고레야다 히로카즈, 뭐 하마구치 류스케 대부분 부산 영화제를 경유했거나 부산 영화제를 통해서 발견된 감독들이죠.他に教えられることが何にもないんです。 이제 행복해지자꾸나. 응? 키워줄 부모를 찾는 거지. 선이라고 해야 되나? 선이 좋아하시네. 그냥 부럽잖아. 今も変わらないと思いますけど、僕らがデビューした当時から、アジアの監督たちというのは言葉難しいですけども、ヨーロッパに発見されるっていう
自分たちがアジアの映画を発信していくっていうしっかりとした価値観っていうのが一つこう拠点ができたっていう感覚、それはかなり世界地図が変わったっていう感覚があるんだよな、作ってる側からすると。それは大きかったんじゃないですか。他にまだできてないからね。残念ながら東京国際映画祭もそうは慣れてないから、そういう拠点発信基地が一つできたアジアにっていう、それはとても大きな変化だと思います。この20年30年の中で。 제가 1995년에 낮은 목소리를 처음 극장에서 개봉할 때 그 우리나라 최초의 그 다큐멘터리 극장 상영이라고 했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전까지 또는 그 이후로도 상당 기간 독립영화나 다큐멘터리나 예술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하는 게 굉장히 거의 불가능했었다는 거죠. 너 왜 자꾸 혼자 착한 척이야? 왜 맨날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를 하는 감독들 중에 여성 감독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의 작품이 그동안은 소개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나 세계의 어떤 그런 그 예술영화나 아니면 여성 감독들의 영화가 보여짐으로 인해서 당신 영화 너무 좋은데 혹시 우리 영화제에 가져가도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굴되어지는 그 역할을 초창기 부산영화제가 했었고, 아시아에서 좀 대표적인 여성 감독분들 중에 한 분인 인도네시아의 카밀라 안디니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단편 영화로 처음 부산에 오셨고, 이제 우리 영화제에서 첫 번째 작품을 소개하면서 국제적으로 확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무명이었던 한 감독이 이제 본인의 실력과 작품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최근에는 이제 넷플릭스 시리즈도 연출을 하셨는데요. 그게 또 남미나 이런 데서도 그 시청률 1위에 올라가고 막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Dan New Currents Competition adalah kompetisi untuk filmmaker pertama dan kedua. Dan ini sangat jarang sebenarnya menaruh kompetisi untuk filmmaker pertama dan kedua menjadi kompetisi tertinggi dalam sebuah festival. Menurut saya jelas statement yang dibuat oleh Busan waktu itu. Mereka melihat pembuat film pertama dan kedua itu bukan pemula, tapi masa depan perfilman. 뉴 커런츠 부문에서 상영되는 영화들은 저희 그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기성 영화인들에게도 큰 관심사고, 거기서 어떤 새로운 재능이 나타나는지 항상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알았어. 왜 이렇게 화를 내? 여보세요? 그동안 해오던 그 어떤 창작자의 작은 순수성이랄까요? 창작자가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시 같은 거죠. 그거를 계속 응원해 왔단 말이에요. 부산영화제가. 부산영화제에서 그 영화를 발굴해줬고 그 가치에 지지를 해주셔서 그 덕분에 이 영화의 허들이 실제의 것보다 조금 낮아질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이. 한편으로 이게 사람들이 이 영화를 좋아할지에 대한 계속된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좋게 봐줄 수 있는 관객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인식하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 제 작업에 조금 자신감을 얻게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Sejauh ini mereka sangat berhasil membuat itu rumah yang bisa memberikan ruang untuk semua pelaku industri perfilman di Asia itu tumbuh bersama festivalnya, tumbuh bersama ekosistemnya. Mereka tahu bahwa mereka harus menciptakan jembatan buat film-film Asia bertemu dengan programmer, kritikus, sales dari banyak area lain di dunia gitu, dan encourage jadi bagaimana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erperan untuk menjadi jembatan
yang mengkoneksikan film-film dan cerita-cerita dari daerah ini keluar, tapi juga menjadi rumah untuk kita semua tumbuh dan berkembang sebagai filmmaker.